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컨택트 센터를 활용한 보험의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투어를 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는 제킴 부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일단 AI 기반의 컨택트 센터를 구축하실 때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가 최선의 선택인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곧바로 AICC 딥다이브 하기 전에 업계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AI 제품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익숙하신 클라우드 3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3사 모두 다 전력을 다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경쟁도 치열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AI가 모든 평가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zure는 IaaS부터 PaaS까지 컴퓨팅과 스토리지 그리고 애널리틱스와 AI까지 600개가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도 컨택트 센터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AI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AI ML 플랫폼과 서비스는 머신러닝으로 시작해서 놀리지 마이닝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 영역에 걸쳐서 유연하고 강력한 개발 환경과 함께 체계적인 구축 및 배포, 그리고 자동화 등의 전체 사이클에 걸친 다양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주제가 AI 기반의 컨택트 센터입니다. AI 기반의 컨택트 센터의 제일 중요한 기술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퀄리티를 좌우하고 있는 최적의 코그니티브 서비스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붉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AICC라는 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해서 기존에도 다양한 AI 엔진을 사용해서 컨택트 센터를 구축하셨던 곳도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컨택트 센터가 실제로 효율화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듯합니다. AI 기반의 컨택트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STT, TTS, NLU의 서비스 퀄리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STT, TTS 그리고 NLU 서비스가 좀 각별한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내 특히 금융권에서 실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언프레미스도 구현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하는 업계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별 포인트이자 AI 기반의 컨택트 센터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요. 자세한 것은 그림을 보시면서 차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Vision, Speech, Language, Decision, Search는 Azure AI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서비스명입니다. 그 서비스명 뒤에 보시면은 커스텀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커스텀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집한 모델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베이스 모델 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델을 얹어서 보다 더 나은 모델이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애저의 경우 베이스 모델만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고객의 경우에 업계의 전문 용어 인지 그리고 탁월한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등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게 현실인데요. 이런 커스텀 모델은 애저가 업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제공합니다. 또 UI가 잘 되어 있어서 일일이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으면 약간의 설정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만큼 실제 구성을 할 때 활용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는 얘기고요. 이것은 곧 아래로 직결이 되죠. 자, 두 번째, 컨테이너라는 것은 기업 및 고객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기능을 온프렘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레이텐시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온프렘에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음성정보 자체를 개인정보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거론이 되는 순간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AI 기능이 좋고 사용하고 싶어도 개인정보에 대한 컨선으로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형태로 온프렘의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zure AI는 시장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zure AI를 기반으로 컨택트 센터를 구축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규제가 많은 금융기관의 적용 사례가 많고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서비스를 적용한 공공기관과 일반 회사의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보험 전문 처브 그룹의 성공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넘겨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지큐브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호 이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I 컨택센터의 사례를 현장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 1위 텔레마케터, AI가 대체할 직업도 역시 1위가 텔레마케터입니다. 이런 기사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AI 컨택센터의 개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택센터 업계에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과 감정노동에 대한 노력 대비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상담원의 이탈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최저임금과 상담원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상승하면서 상담원 모집이나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특히 텔레마케팅 서비스에 대해서 AI 컨택 서비스를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대신함으로써 휴먼 상담원의 피로도는 낮추고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AI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녹취된 상담 데이터를 통해서 AI 상담원의 기초 학습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는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 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상담원님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영역에서 AI 컨택센터 활용안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기존의 업무 방식 중에 AI가 대처할 수 있는 업무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를 통한 인슈어테크 서비스의 기대 효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보험 영역의 가장 중요한 고객,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효율화를 높이는 데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 고객 관리를 위한 해피콜과 일반 안내를 해주는 AI.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상황에 맞게 AI가 상품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전문 AI 서비스는 실제 보험의 영업 과정을 토대로 총 3단계로 구분하여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관리, 두 번째는 보험 청약,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의 관리입니다. 그중 고객 관리 단계에서는 웜업콜 AI, 마케팅 동의 AI, 그리고 기존 계약을 승환하는 AI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보험사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웜업콜 AI는 기존 TM 방식에서 떨어진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휴먼 상담원보다 먼저 AI가 전화를 걸어서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한 후에 12가지 이상의 AI 통화 결과를 휴먼 상담원들에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아직 AI를 통한 감정적인 설득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정보나 현장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서 휴먼 상담원들이 전화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고요. 휴먼 상담원들은 고객의 정보를 미리 알고 고객에게 맞춤형 스크립트를 제공함으로써 최대의 영업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나 통화 중이어서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휴먼 상담원이 계속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대신 전화를 해줌으로써 휴먼 상담원들은 다른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AI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운영 결과는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웜업콜 AI를 적용한 고객군과 적용하지 않은 고객군을 비교해 봤을 때 약 15% 정도가 높은 수치를 AI를 적용한 센터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게 됩니다. 웜업콜과 더불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퍼미션 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H카드사와 함께 다이렉트 마케팅 콜 AI를 런칭해서 AI를 활용한 또 다른 형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팅 콜 같은 경우에는 휴먼 상담원과의 통화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2030 세대들을 위한 그 채널인데요. 이들에게 먼저 LMS를 보내고 LMS를 받은 2030 상담 고객분들이 AI 상담을 진행하는 영업 형태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젊은 고객층이 AI와 상담원과의 통화를 선호했고요. 그 결과 그 AI가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이 더욱더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청약까지 가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고객층에게 AI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 방식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AI를 통한 보험 영역, 두 번째는 청약 단계입니다. 표준 스크립트와 보험 설계 매니저, 그리고 어시스턴트로 구분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제공을 목표로 계속 개발 중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표준 스크립트 낭독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마케팅 보험 청약의 경우 보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 20분, 길게는 30분가량 음성 녹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고객은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이 한 건의 청약이 굉장히 소중한 상담원님들은 고객이 요청하는 걸 따라드리기 위해서 거의 초인과 같은 스피드로 스크립트를 막 읽어나가게 됩니다. 녹취가 끝나면 고객도 지치고, 그리고 상담원님도 지치고, 모두 다 이제 지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 설명이 잘못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QA 보완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QA는 또다시 상담원이 고객님과 통화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QA로 재녹취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준 스크립트를 낭독하는 AI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휴먼 상담원들은 시간 낭비와 성과 저하, 불필요한 업무 추가 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AI 설계 매니저 및 어시스턴트 AI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대면 조직,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설계사님들에게 유용하게 될 AI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I는 35개의 생명 손해보험사의 상품들을 공신자료에 있는 것들을 스크래핑해서 상품의 장단점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치화하죠. 이를 기반으로 설계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상품, 즉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원하는 상품군과 보장 금액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상품을 설계사에게 AI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AI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질병 통계 자료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심층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휴먼 설계사는 보험료와 보장급부에 대한 별도 비교 없이 최적화된 상품을 고객에게 빠르게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휴먼 상담원들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35곳의 모든 상품을 다 인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AI가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분석해서 설계사에게 제공을 하고, 고객님들은 시간과 투자를 절약해서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 어시스턴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휴먼 상담원과 고객과의 통화 분석을 통해서 상담원 스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우선합니다. 제가 이제 100명의 상담원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등 상담원, 100등 상담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능률이 오르지 않는 상담원이나 신입 상담원들은 1, 2등 하는 우수 상담원들의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고객의 반론에 대한 우수 상담원들의 대처 능력을 AI가 분석하여 이것들을 신입이나 저능률 상담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서비스인 거죠.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상담 어시스턴트 AI는 영업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상담의 경우에서도 실시간 교육과 맞춤형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AI가 됩니다. 보험업을 위한 마지막 AI는 바로 계약관리 AI입니다. 조금 뒤에 그 처부의 장민우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데요. AI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하루 혹은 한 달 동안 기준으로 콜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도 센터에서 상담원님들을 뽑거나 센터를 확장하지 않아도 AI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효예고인데요. 어떤 고객이 언제 미납할지 모르고 그날 발생할 콜수가 몇 콜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 AI 상담원이 필요로 한 겁니다. 실효예고는 실제 저희 2020년에 10%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100% 처부 실효예고는 AI가 선콜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휴먼 상담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상담원들이 어떤 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AI 휴먼 상담원과 비슷한 수준의 성공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휴먼 상담원과 AI 상담원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실패한 고객의 경우라도 AI하고 통화한 고객이 AI하고 통화하지 않은 고객보다 납입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는 서두에 설명한 웜업콜에 대한 효과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이 먼저 납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했을 때 고객이 납입을 해야 될 그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런 시간을 벌었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웜업콜에 대한 효과가 실효예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AI 컨택 센터와 보험 영역의 A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서없이 막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좀 너그럽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저희 그 AI를 굉장히 많이 믿고 적극적으로 보험 영역에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험 영역의 AI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처부의 장민우 이사님께서 AI 상담원과의 성과하고 앞으로 진행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부 손해보험에서 고객 마케팅을 맡고 있는 장민우입니다. 그 약속된 시간보다 굉장히 두 분이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머지 시간을 끌고 가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미난 사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아마 처부그룹이라는 얘기는 그 한국에선 유명하지 그다지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부그룹은 미국에서는 굴지의 1위 기업보험 부문이고요. 또 하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처부그룹에 속한 회사는 총 54개의 지사가 있고요. 33,000명 정도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마 처부그룹이라는 말을 생소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실 텐데, 원래는 이제 에이스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2017년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처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만 건 이상의 개인 보험 고객을 갖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슈어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서 어떤 식으로 고객의 경험을 높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저희 회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AI나 인슈어테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 두 군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어 하는 이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가 이제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사례가 굉장히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그 감염자를 색출해내는 거, 이른바 추적해서 의심 사례를 적발한 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게 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었는데, 그때 이 핑안그룹이 갖고 있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해서 58만의 고객한테 우한시가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AI가 그 코로나에 감염됐을 케이스라고 의심되는 사례를 우한시에 보고하고 데이터를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로 굉장히 핑안그룹이 유명해졌고 인지도를 갖게 됐었죠. 그 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없는데요. 사실 이 핑안그룹은 약 5,400개의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설계사만 약 24만 명, 그리고 고객 수만 한 3,600만이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 한 2위 정도고요. 물론 1위는 정부,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1위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형 회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선진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스마트 인증인데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고객하고 통화를 할 때 유선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 회사는 굉장히 특이하게 영상 통화로 고객하고 통화를 합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서 고객의 톤, 목소리, 표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집적해서 향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고객 프로세스에서 이 스마트 인증이라는, 다시 말해서 고객과 영상 통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핑안그룹은 약 24만 명의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또는 하루에 그리고 1년에 채용해야 되는 상담 설계사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전체를 다 보는 것도 굉장한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핑안그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AI를 도입을 했고요. 현재까지 약 100만 건 이상의 AI를 통한 면접을 진행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AI를 통한 면접을 진행한 후에 1년 동안 설계사가 정착하는 확률이 약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우리가 설계사를 실제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도 이 정도의 수치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굴지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또 평안그룹은 또 그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객과 사고가 났을 때 통화를 하고,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과연 손해액이, 다시 말해서 보상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빨리 알고 싶고 정확하게 알고 싶을 텐데요.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고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앱이나 모바일로 보내게 되면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뒤져서 가장 적합한 사례를 찾아낸 다음에 고객한테 예상되는 손해액을 바로 알려줍니다. 이마 스마트 퍼스트 클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AI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미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전 얘기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 핑안보험은 전체적으로 대형 보험사이면서 신기술, 다시 말해서 인슈어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라고 한다면, 다음 사례는 더 혁신적이고 더 재밌는 사례입니다. 레모네이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 2015년에 시장에 진입을 했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챗봇만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전용 회사입니다. 설계사가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 보험 가입을 하는데, 아까 우리 최진우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전화로 영업을 할 때는 약 20분에서 많게는 30분가량 소요가 되는 반면에, 여기에서 같은 내용의 보험을 가입할 때 90초가 걸립니다. 평균. 그리고 피해 보상, 다시 말해서 보험금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받는 데 있어서는 약 3분가량, 180초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그 AI가 분명한 역할을 나눠서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약을 전담하는 AI 마야,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AI 짐이라는 대표적인 페르소나가 있고요. 그들이 챗봇을 통해서 모든 온라인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100% 다 구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최근에 세워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약 70% 미만이 35세 이하.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규 고객,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될 수 있는 고객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재밌는 것은 그중에 약 87%가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가입한 그런 고객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국에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회사가 있는데, NPS, 다시 말해서 고객이 매년 발표하는 금융사 추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지수인데요. 레모네이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한테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죠.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보험의 밸류체인에서 과연 어느 부분에 AI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보험 고객을 만나고 관리하고 고객과 떠날 때까지 모든 접점에서 사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AI를 도입할 수 있는 보험 안에서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가 단순 복잡하지만 정확함을 요구하는 프로세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미납한 사실을 고객한테 알린다든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단순 반복적이지만 정확한 고객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게 이제 AI가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고객에게 복잡하고 다당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객이 뭐 자동차 보험이든 안보험이든 이런 것을 가입하려 할 때 이 고객이 과연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성별, 과거에 보험을 가입했던 이력,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력 등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고객한테 피드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AI가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고객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회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는 그 포지큐브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실효예고. 보험에서의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실효예고라고 하면 보험료를 미납해서, 그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잃기 전에 고객한테 보험료를 납부해달라, 미납한 사실을 알려주든, 이런 것을 실효예고라고 합니다. 왜 실효예고를 먼저 AI를 적용했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비교적 고객한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일은 매달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정확한 사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AI를 도입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이 정보를 듣고 보험료를 납입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효예고를 처음에 2019년 9월 달에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AI를 실제로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겪었던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말이 AI가 한국말을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단음절입니다. 그러니까 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라는 게 이제 주변의 소음하고도 이제 분간이 좀 어렵고, 미국의 네라는 표현이나 일본이나 다른 말에 비해서 네라는 표현이 굉장히 끊김이 없고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AI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AI를 고객이 말하는 것을 발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듣고, 실제로 녹취된 내용을 듣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어떤 표현에 대해서 헷갈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런칭을 하고 고객과 굉장히 많은 콜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한 달에 4만 콜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콜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실제로 고객하고 AI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에 에러를 유형화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내용은 바로 그 단음절을 인식하는 부분,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했던 내용은, 처음에 이제 AI를 도입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계음에 가깝고, 이게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람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게, 이른바 이제 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 목소리하고 유사하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고객들에서는 이게 사람 목소리인지 AI 목소리인지를 헷갈릴 정도로 기술이 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AI를 도입하고 난 후에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9월 11일, 2020년 9월 11일 날 이게 처음에 이제 고객하고 처음 통화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10%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상담원이 실제로 그 실효 안내를 하고 있는 상담원이 한 12명 정도 계셨는데, 1년 만에 한 6명으로 줄였고, 현재는 한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제일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과연 AI가 관련된 정보를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였을 때, 사람에 비해서 효율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았을 텐데, 저도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한테 이 실효 예고를 안내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약 67%,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고객한테 안내하고 나서 고객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확률이 67%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인간 상담원이 운영을 했을 때하고 굉장히 흡사한 수준이고, 또 하나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용 절감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사용했었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현재는 거의 반 수준의 AI를 도입하고 난 후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객한테 먼저 전화하는 것은 전부 다 A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하고 통화하고 나서 실제로 뭐 고객이 추가 상담을 필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먼하고 통화하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AI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실효예고는 어느 정도 완성형 단계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파일럿 테스트와 그리고 테스트 앤 런을 통해서 디벨롭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재밌었던 사실은 아무래도 상담원은 여자 목소리로 주로 되어 있고, 상담원 중에 대부분은 보험업계 종사하는 상담원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여성이신데, 저희가 남성 목소리로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 어떨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남성 목소리로 녹음을 한 후에 고객한테 컨택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 목소리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응답률이나 컨택률 자체가 남성 목소리는 이제 굉장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사례도 꽤나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실효예고는 향후에 이런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발전을 시킬 거고, 제가 이제 AI를 도입하고 디벨롭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은, 애를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헤매는지,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지만이, 그래야 한 발짝씩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딜리버리 하는 것 이외에, 궁극적으로 보험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과의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AI를 마케팅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제 숙제입니다. 아까 말했던 웜업콜. 이 웜업콜의 기본 철학은 불특정 다수에게 고객한테 전화해서 상담원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고객에 보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고객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상황일 때 그런 적시 정소에 전화를 해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웜업콜이라고 하는데요. 그 웜업콜을 현재는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AI가 해피콜이라고 해서 고객한테 보험을 가입한 후에 그 보험 가입 프로세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상담원의 안내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AI가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준비한 사항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잠깐 Q&A 시간을 갖고, 예. 방송을 보면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AI를 만들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질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이 AI 컨택 센터 구축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합니까?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혹시 부문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내용이 컨택 센터 구축을 위해서 기업에서 준비하는 건 뭐가 있느냐, 도입 기간이 또 얼마나 되느냐.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AI 컨택 센터 구축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기술을 활용하냐.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 애저 기반의 코그니티브 AI 기술을 활용해서 포지티브가 실제 현장의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사를 포함한 이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MS 기술을 포지티브가 보유한 컨택 센터, 인프라 및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서 이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AI 컨택 센터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AI 컨택 센터 구축을 위해서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AI는 우리 장민우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살, 4살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킬수록 AI가 조금씩 똑똑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기존에 운영했던 녹취를 저희 쪽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 녹취를 분석을 해서 AI를 1차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시나리오를 직접 빌드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치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다 감안해서 또 시나리오 또 빌드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컨택 센터에서는 이 운영하는 방식이 온프레미스 방식이냐 아니면은 그 클라우드 방식이냐 이걸 또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MS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실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는 기업에서는 MS에 대한 이 컨테이너 기술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하실지 아니면 이제 구축형으로 하실지 요것만 선택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컨택 센터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구축 기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제 고객사와의 이제 시스템 연동,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개발. 특히 이제 시나리오 개발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I 시나리오 개발을 저희가 해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되면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질문이 뭔지, 내가 해야 되는 답변이 뭔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 한 달 정도 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빌드업을 하게 되면 AI가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조금 더 답변을 잘합니다. 여기에 또 한 달이 더 시간이 소요가 되면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고요. 다시 이제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석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면 그래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AI가 잘 알아듣고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제가 이제 AI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때마다 이제 그 고객님들에게 고객사에 가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또 하나는 뭐냐면 AI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학습이 되면 학습된 내용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AI 상담사는 얼마나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콜들을 다 100% 전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통계하고 수치화해서 학습을 별도로 시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제 못 알아들었던 얘기를 하루 동안 학습을 하게 되면 내일은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장민우 이사님이 MS 쪽의 기술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 주셨던 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단음절, 네라는 걸 굉장히 인식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MS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서, 애저를 사용하면서 이 네라는 것도 굉장히 인식을 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상담에 대한 콜에 대한 녹취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된 AI가 되었다라는 설명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질문 몇 가지 더 보면, AI 상담사가 하루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콜의 양이 몇 개나 되느냐,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은 콜 수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계속 수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원님들이야 리크루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뭐 그분들에게 잡을 계속 일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AI는 급격하게 많은 콜을 할 수도 있고 그 양이 줄었을 때 AI 에이전트를 줄임으로 인해서 AI의 수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콜 수에 따라서 AI는 무한대로 계속 늘릴 수 있다. 물론 뭐 서버의 용량에 따라 좀 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객사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수는 A에이전트는 저희가 구현이 가능하고 그 수는 하루든 한 달이든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AI를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이걸 구축하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뭐 본부장님 이 MS에 대한 자랑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아니 뭐 저는 뭐 저희가 이런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매번 이런 이제 고객의 사례를 들을 때마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예. 예. 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컨택 센터를 활용한 보험 산업의 적용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실사례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개된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이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직접 와서 체험을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